노무현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고 민주당이 지켜낸 행복도시 세종시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읍에서 국회로 출퇴근하는 유성엽입니다. 오늘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이곳 세종시에 오게 되니까 저도 지방자치에 종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회를 느낍니다. 앞으로 이 세종시가 우리나라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힘차게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힘을 쓰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는 길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번 5.4 전당대회에 잘 치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노선을 제대로 정립하고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후보들을 지도부로 뽑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지난 총선,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치유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물론 치유하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단결해 가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화합하고 단결하고 치유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큰 분들이 책임을 분명히 져줘야만이 그런 치유와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질 때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건 확실하게 내려놓고 책임질 것은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허심탄회한 모습을 보였을 때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확고한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보듬는 중도개혁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이 나라도 이 국가도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야 하지만 민주당의 중심도 중앙당보다는 시도당으로, 시도당보다는 지구당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서 당원 가까이에 있는, 국민 가까이에 있는 지구당을 제대로 육성해야만이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유성엽은 민선 3기 정읍시장을 했습니다. 지방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이해하고 지방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을 지방으로 가져가는 데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 유성엽은 민주당의 텃밭 전라북도 정읍에서 무소속으로 2번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당선된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않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2번 당선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다가가는 그러한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도시 세종시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최고위원 후보 4명을 뽑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 명은 영남에서 뽑아주십시오. 한 명은 호남에서 뽑아주십시오. 한 명은 충청권에서 뽑아주십시오. 한 명은 수도권에서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세종시당 이춘희 위원장님, 그리고 대의원당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맞서 20일간 목숨을 건 단식으로 세종시민, 세종시당 당원 동지와 함께 세종시를 지키는 양심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22일간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통도, 맹사를 파고드는 영하의 칼바람도, 아스팔트로 녹이는 뜨거운 한여름의 태양도 이제는 우리 자랑스러운 추억입니다. 세종시당 당원들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지난 대선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친노니 비노니 주륜이 비주륜하는 이 탓, 내 탓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또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민주당 재건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나아가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하여 희망의 전당대회, 힘찬 전당대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 수도 공약으로 충청의 지지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번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은 충청의 민심을 얻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충청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제1당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청의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영호남과 서울 경기를 잇는 대한민국의 허리, 중부권의 충청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승리의 길이요, 정권 교체의 확실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 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우리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충남 예란 삼선은 저 양승조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세종시를 지킨 양승조가 우리 세종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세종시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첫째, 세종시에 국기문헌 설치를 서두르겠습니다. 둘째,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서두르겠습니다. 셋째, 정부 청사와 부대시설 공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세종시민께, 세종시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존경하고 따르는 이해찬 전 대표님과 함께, 이춘희 시당 위원장님과 함께 세종시를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완성시킬 것을 여러분께 굳건하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새로운 정치가 무엇입니까? 개혁의 실천이 새로운 정치입니다. 민주당의 수십 가지 개혁 방안, 수십 가지 혁신 방안,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라는 안철수 후보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새로운 지도고 민주당의 새 얼굴이 필요합니다. 저 양승조 42.19 마라톤 풀코스를 8번이나 완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해와서 20일간 단식투쟁도 했습니다. 죽음과도 맞바꿀 강인한 의지와 끈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충남 유일한 삼선의원 저 양승조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외인회가 성실한 저 양승조와 신뢰와 실력에서 안철수를 능가하는 새로운 민주당 건설에
맨 밑바닥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신리와 강단에 있는 성실한 저 양승주가 세종시 당원 동지들과 함께 세종시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7번 양승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 양승주를 선택해 주십시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모는 국회의원 안매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밥 2번 먹여주더니 오늘 윤진숙 장관 임명안을 가볍게 통과시켰습니다. 참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어리버리하다고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세종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미래가 담긴 의미 있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 한 번도 당직을 욕심내지 않았던 제가 지도부를 꾸리는 이번 선거에 나선 것은 지금 개파해치라는 단어를 민주당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뼈를 깎는 혁신에 매진해야 될 지난해 집안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총선 대선을 패배했습니다. 개파 정치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서로를 향해 겨눈 총구, 동지들 가슴엔 피멍이 듭니다. 개파의 이익과 패권 앞에 당의 미래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개파가 틀리면 밥도 먹지 않을 만큼 심각합니다. 개혁을 하려면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개파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는 알량한 이기심, 이런 것들이 개파 간 단합을 만들었고 당 혁신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개파 해체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이루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개파 해체 없이는 민주당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한 획의 개혁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런데 민주당 개파 해체는 슈퍼맨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슈퍼맨도 하기 어려운 이 개파 해체, 세종시 출신 국회의원 이해찬 전 대표님은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 지금의 민주당 상황에 대해 결자해질 심정으로 개파 해체를 위해 앞장서 주십시오. 친노 해체를 선언하시고 정세경,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역량 있는 지도부들과 함께 당을 위해 봉사해 주십시오. 지긋지긋한 집안 싸움을 끝장내는 마중물이 되어주십시오. 이해찬 의원님이 나서시면 만악의 권한 개파 정치를 없애고 민주당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이 하나가 되면 그때는 일선에서 물러나 젊은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십시오. 우리 당에는 자랑스러운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문재인, 박원순, 박영선, 안희정, 이 자리에 계신 양성조 의원 모두 훌륭한 분입니다. 세대 교체를 이루고 젊은 단체장들과 재선 3선 의원들이 자기 대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해찬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개파 해체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각에서 그런 데는 문재인 후보의 의원직 사퇴 단연코 반대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의 큰 자산입니다. 민주당 불모진 부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저는 제국인에게 민주당 사전에 개파안배라는 단어를 없애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개파끼리 나눠먹는 공천심사위원회,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없애겠습니다. 당직 인사는 개파가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총구를 동지를 향해 겨누는 불행한 민주당 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집안 싸움을 끝내고 국민의 편에 서서 박근혜 정권과 싸우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40대에 젊고 강한 개혁 정치인 안민석이 해보겠습니다. 몇 수까지 바꾸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세종시당 선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곳은 우리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과 또 우리 민주당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그 꿈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 동지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저 민주당의 참 일꾼이 되고자 나온 기호 2번 윤호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대선 끝난 후에 우리에게 꼭 했어야 되는 일인데 못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서로 사랑하고 치유하는 정치입니다. 저도 대선 실패 후에 정말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아프셨을 거고 우리를 지지해준 모든 국민들이 아프셨을 겁니다. 특히 제가 아팠던 것은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사무총장이었다는 것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 그냥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뒤에 있었다면 지금도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 우리 모두 그 아픔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그 지도부를 통해서 우리의 당을 새롭게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힘을 하나로 뭉쳐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치유받고 서로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에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뭉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과연 사전 5기에 김대중 대통령님 가능하셨겠습니까? 또 바보 노무현의 지역주의 깨뜨리기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동지애로 단결하고 우리 민주당의 전통을 살려서 민주당의 중심으로 똘똘 뭉쳐왔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의 그 전통 이번에도 다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혁신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주류가 비주류가 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면 우리 당이 잘 되겠습니까? 역시 계파 정치는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계파 해체한다고 계파 정치 청산되는 겁니까? 새로운 계파 만들어지면 어떡합니까? 48%의 국민 지지를 차버리고 당을 축소시키자는 것, 이것이 과연 혁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을 정의롭고 공평하고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그런 민주당으로 만들어서 어떤 계파에 속해 있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민주당 만드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우왕좌왕하는 혁신이 아니라 진짜 혁신, 그것은 바로 우리 당을 21세기형 대중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원의 역할을 높이고 당원을 간부해서 국민과 상시 소통하는 정당 만들어내겠습니다. 일만 생활정치, 지역 일꾼을 양성해서 지역위원회부터 21세기형 대중정치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만 생활정치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위원회 모든 당원들이 생활정치하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중앙당 재정의 20%를 지역위원회에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26년 전 이해찬 전 대표님과 함께 평민당에 입당해서 가장 말단 당직 기조실 간사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한 당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는 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고쳐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민주당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그 물길과 일머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일꾼 최고위원입니다. 저 윤호중이 일꾼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당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민주당으로 삼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저 조경태가 삼선 의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중앙당에서는 당직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자기 편은 어떤 자리를 다 주요 자리를 주더라도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삼선을 하는 저 조경태한테는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너는 주류 아니니까 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저 조경태는 28살 나이에 부산에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왔습니다. 15%의 득표를 하고 저 낙선을 했습니다. 16대 국회에서는 17.5%의 득표를 하고 두 번 낙선했습니다. 2004년 18대 국회에서 저 조경태 39.2%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8대 국회에서 우리 야당이 분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5%의 득표로 재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58.2%로 삼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 연설회를 위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몇 분 만나왔습니다. 세종시 분위기 어떻습니까? 내년 선거 어떻습니까? 다음 총선 어떻습니까?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 가는 바람에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사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15%의 득표율에서 58%의 득표를 올린 기호 3번 저 조경태가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청도를 대표하고 계시는 양성조 의원님과 유선영 의원님과 또 수도권에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민주당을 구해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거리 정치, 패권 문화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깨워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당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사 전당대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잘못 치르게 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위기의 수령으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한방 홈런이 필요합니다. 4번 타자로 나선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동생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종시를 만드는데 여러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땀 흘린 사람들은 이것을 처음 구상한 노무현 대통령이 땀을 흘렸습니다. 잘 끌고 나간 이해찬 총리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잘 설계해 주신 이춘희 세종시당 위원장님 정말 땀 많이 흘리셨습니다. 우리 양승조 의원 어려울 때 22일간 목숨을 건 단식으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피는 땀과 함께 흘린 피인데 서울에서 수도 분할 막는다고 저 한나라당이 우리 그때 17대 국회의원들 핍박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수수 낙선한 저희들과 같은 17대 서울 국회의원 했던 우원식과 같은 사람도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근태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김근태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했더니 손학규가 1등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선 과정에 손학규를 도왔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하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용광로 선대위를 위해서 총무본부장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총무본부장은 인사와 예산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쪽 핵심이 해야 된다. 우리같이 좀 다른 사람 시키면 괜히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그랬더니 용광로 선대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맡았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에 대해서 주류는 비주류라고 이야기하고 비주류는 저에 대해서 범주류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우리 당의 상황입니다. 그 어느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손학규를 택했다. 문재인으로 와서 열심히 뛴 우원식의 고민과 그 노력은 그건 다 어디로 가고 손학규도 올 때는 비주류고 문재인도 오면 범주류고 이렇게 재단하고 규정하고 그래서 잘하는 것 잘못한 것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파 해체하자고 말한다고 해서 개파 해체됩니까? 저는 이 문제는 달리 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해찬 의원, 윤호중 의원과 함께 평민당 때 입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좋았던 건 평민당 때 그 현장에 들어가서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지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권하고 있는 10년 동안 그 알량한 권력 갖고 싸우느라고 패를 가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원 의원회관에 앉아서 고담 듬론 나누고 고급 음식점에 앉아서 이야기해야 정치한다고 생각하는 야당에 끼어든 이 귀족 야당의 모습 그거 쓰레기통에 쳐박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현장 고통받는 국민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갈 때만이 제대로 된 민주당을 살려내고 그 안에서 정말 개파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당의 길이 나온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개파 얘기하지도 맙시다. 더 이상 주류 비주류 이런 말도 꺼내지 맙시다. 이번 전당대회로 끝내고 이제는 2013년 우리의 현장 진주의료원의 그 불쌍한 환자들 곁에 가서 그 사람들 지키고 노동자 농민 그리고 비정규직 이 어려운 사람들 있는 그곳에서 최고위원회 열고 최고위원회 그분의 대표를 우리 1일 당대표로 모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핵심 과제로 삼자. 그래야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의 선봉장으로 박근혜의 이 오만과 맞서서 꼿꼿하게 싸웠습니다. 이제 다시 민주당의 선봉장이 돼서 박근혜와 싸우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세종시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호 5번 신경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모두 다 언급했듯이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고 앞으로도 엄청난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의 사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도의 사위로서 여러분과 함께 세종시와 충청을 지켜나갈 것 약속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밋빛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어떻습니까? 윤진숙 장관 임명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하고 언론이 얘기하고 야당도 얘기하고 말 듣지 않았습니다. 윤진숙 장관과 함께 나머지 두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윤진숙 장관에 관해서 다른 두 장관 잘 모르시겠지만 제 소관 부처입니다. 제가 청문회 했습니다. 그분들도 윤 장관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장관을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고집불통으로 임명하는 박근혜 대통령 세종시에 대한 약속 얼마나 지켜낼지 저는 의심스럽게 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이런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야당의 대담을 이벤트로 삼는 이런 대통령 저희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대선에서 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죄를 졌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정말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보셨고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보셨고 진주 의료원 문제를 처리하는 데 보셨고 언론 장악, 언론인 해직 문제 처리하는 데 보셨습니다. 경제민주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역사에 죄를 졌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려면 이제 민주당이 달라져야 하고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잘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미래의 역사를 다시 제대로 돌려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개파 없애겠다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파 없습니다. 저는 당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개파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장이 서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와 언제 만나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당원이 중심에 서 있고 지역과 골목과 거리에서 민주당과 국가의 비전, 정책, 그리고 인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모두 하셨고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여기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정치와 정책 한꺼번에 가야 합니다. 정치는 있고 정책만 있다면 나침반 없는 배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강한 동력만 있는 배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정치와 정책이 함께 가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 당원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해야 하는가? 너는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당연히 물으셔야 하고 저는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저는 기자였고 앵커였습니다. MB를 비판하다가 4년 전 쫓겨났습니다. 원세훈 사찰하고 MBC 광고 다 드러내고 좋은 자리로 저에게 배입을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작년에 민주당이 원해서 대변인 왔고 험한 지역구 영등포 을에 출마해서 3선 여당의 사무총장 그리고 박근혜 오른팔 권영세를 꺾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최고위원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말한 대로 행동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4년 전에 제가 클로징 멘트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클로징 멘트로 약속을 했듯이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을 제 힘껏 실행해 나가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